잠대 지휘할 수 있는 배도 SLBM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6발을 실은 수직발전 6개를 실은 최초의 잠수함이죠. 한국의 노기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가성비가.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막 초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173억 불을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방산 역사에 이런 적이 있나? 폴란드나 캐나다나 필리핀 이런 데서 계속 우리를 녹화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싸게. 우리같이 배달을 적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미 독일의 잠수함의 성능 중에서 소음, 조용한 거, 이건 우리가 앞섰다고 해요. 제가 다 타봤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의 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첫 출연인데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완탑이 그동안 독일에서 독일은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죠. 그 다음에 2등이 프랑스의 나발그룹, 그 다음에 우리 정도 이 세 국가가 지금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잠수함 성능은 주로 얼마나 조용한가. 잠수함은 일단 먼저 잡고 자기는 안 잡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소음이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조용한가, 그 다음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느냐. 디젤 잠수함이 특히 그래요.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올라서 충전하기 때문에 들킬 염려가 많아요. 상대 항공기나 함정에.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심도에서 있을 수 있냐. 이게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격 능력이 좋아야죠. 펀치가 있어야지. 잘 맞춰서 적을 두렵게 해야죠.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독일의 잠수함의 성능 중에서 소음, 조용한 거, 이건 우리가 앞섰다고 해요. 제가 다 타봤어요. 독일 잠수함 타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독자들 만든 2,3천 톤 타봤는데, 같이 훈련한 후배들한테 얘기도 듣고 해도 우리가 먼저 잡아낸다. 독일 잠수함을. 그것이 소음 면에서도 우수하고, 독일에서 AIP라는 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개발했어요. 그 개발한 나라가 스웨덴, 독일, 프랑스인데, 독일 것이 퓨얼셀 연료전지 AIP가 가장 성능이 우수해요. 열 효율이 좋아요. 우리가 채택했고, 그러나 독일에서 그걸 만든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3,000톤 만들었는데 그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잠수함은 주로 어뢰하고 기뢰, 그 다음에 잠대 함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잠대 함미사일 중에서는 서브와픈이라는 게 미국제가 미사일이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잠대 지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SLBM, 잠대 지휘할 수 있는 배도 SLBM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6발을 실은 수직발전 6개를 실은 최초의 잠수함이죠. 이게 그럼 3,000톤급 도산 안창함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 도산 안창함보다 먼저 디젤 잠수함 수직발전을 위해서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 그거는 딱 한 발 시험용만 발사한 그러니까 기형적이죠. 디젤 잠수함 중에서 정규로 6발의 수직 발사원을 싣고 이런 공격 능력을 가진 잠수함은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잠수함 살려고, 디젤 잠수함 살려고 온 나라가 많잖아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페루 이런 데 살려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우리 잠수함을 스타디를 굉장히 깊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잠수함이 좋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무튼 현재 디젤 잠수함 건조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이다. 중국, 러시아도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 그러나 거기는 주로 수출용을 하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비교 안 돼요, 우리하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잠수함 살려고 해요. 근데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분쟁 국가가 많잖아요. 사우디하고 이란은 둘이 아랍권의 맹주 다툼을 항상 해왔어요.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요.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현존한 국가 중에서 군사비를 북한 다음으로 많이 써요. 북한은 GDP의 군사비 30% 가까이 쓴다고. 근데 사우디가 그 다음 쓰는데, 사우디는 중동 국가에서는 무기를 제일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그 중에서 미국에서 많이 사오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미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서 오래전부터 살려고 했었어요, 잠수함을. 독일에 살려고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이 엄해요, 헌법이. 그래서 어느 국가는 팔지 마. 그런 나라는 그런 것들은 주로 인권 침해하는 국가, 그 다음에 분쟁하는 국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 이런 데는 못 팔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600만 이스라엘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는 안 팔아야 돼. 그래서 사우디도 사실 뭐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항상 분쟁 국가고 국제 분쟁, 같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기 싫다. 이런 것 때문에 판다고 했다가 검토했다가 또 안 팔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그런 건 별로 관여 안 하잖아요. 우리 이념적으로 거기에 개입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덱스 이번에 2025에 와가지고 하나 부스 방문해가지고 이 잠수함 진짜 팔 거야 안 팔 거야? 독일같이 할 거야? 뭐 한다고 했다가 또 캔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짐을 받고 이런 건데 아무튼 잠수함이라는 게 우리 탱크하고 뭐 자주포 이런 것보다 또 개념이 틀려요. 그거는 개별 장비 싸잖아요. 40억에서 100억, 비싼 건 200억 이렇게 하는데 함정 같은 경우는 뭐 한 척에 1조 5천억 그래요. 장보고 3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국가적인 결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독일부터 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를 우리한테 살려고 하는 게 지금 사우디 정부 입장이에요. 그러나 잠수함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한번 산다는 게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도 이제 개런티를 해주고 이런 걸 많이 요구한다고. 그 다음에 성능에서도 디젤 잠수함은 이미 독일을 능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캐나다나 폴란드나 필리핀 이런 데서는 이미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이미 자기들이 잠수함을 사겠다는 letter of intention, 의향서 사겠다는 거, request for information 뭐 이런 걸 다 교환했어요. 이미 이런 거를 한번 정보 한번 줘봐라. 나는 이런 잠수함을 사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줘봐라.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다 비교를 했어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이런 데. 보고 나서 보니까는 사실 한국의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나다. 돈은 적게 들어가고 성능은 우수하고 이런 게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해안선이 길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 미국에 굉장히 안보를 의존해 왔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네 돈 가지고 왜 나한테 자꾸 빈대부터 쉬운 말로 이런 거 압박을 했어요.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래서 잠수함을 이제 해군력을 키워야 되는데 잠수함이 그래도 또 해군력 중에 가성비가 뛰어나요. 뭐 물에서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비수 역할을 하잖아. 어디 쏠지 모르고. 그러니까 잠수함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한때는 캐나다도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8척에서 12척까지 갖겠다. 해군 전력에서는 잠수함을 먼저 갖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한국이 이제 러우 전쟁을 계기로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무기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한국의 무기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가성비가.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막 초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EU에 들어오는 걸 장벽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죠.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우리 잠수함이나 이런 거 수출하려면은 이 지상무기 수출할 때도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차관 비슷하게. 그걸 수출 금융 지원 그래요. 원래 이제 무기를 팔 때는 우리가 미국에 판다든지 막 캐나다에 판다 이런 데는 부자국가 나라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나 이제 개발도상국, 폴란드나 뭐 그 이하의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 빌려주는 한도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무기를 그렇게 많이 판 적이 없잖아요. 수출입은행에서 최대 자산 한도가 15조예요, 15조. 거기에 뭐 40% 정도까지만 한 나라에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걸 고칠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173억 불을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방산 역사에 이런 적이 있나? 그래서 2027년까지 4 내지 5대 방산 수출가를 키우자. 이래가지고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AS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운용 능력이나 교리 이런 걸 다 잘 줄 수 있고 모든 국가에 우리 앞서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돈 빌려주는 거, 수출 금융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법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같은 건 15조에서 25조 바꾸기는 바꿨어요. 막 국민 여론이 막 빗발치니까 국회에서 바꿨는데 더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EU에서 야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 그래서 안보 프로젝트 엄청난 기금을 이제 구성해서 폴란드 너 한국과 안 싸워도 우리 29조 정도까지 너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그게. 우리 한국은 더 빌려주고 싶은데 지금 법규나 이런 거 제도가 마련 안 돼 있고 그다음 유럽에서는 그 빠른 템포로 야 한국에 뺏기기 전에 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다가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출 금융 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나 캐나다나 필리핀 이런 데서 계속 우리를 녹화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싸게
적기에 배달하고 우리 같이 배달을 적기에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남북한 계속 싸워왔잖아요. 그다음 우리는 전쟁 비축물자를 60일 이상 항상 유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조달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는 미소 냉전이 끝나고 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생산을 다 줄였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지 몰랐죠. 이렇게 되니까 생산을 가동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서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빨리 장악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EU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튼튼하게 밀어주고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팀 얘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투탑이라면 투탑 세계 디젤 잠수함 만드는 나라 중에서는 그런 나라가 싸우고 그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원팀으로 가자. 원팀 코리아 만들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